어. 동훈이 나왔나? 누가 나와요? 아니 근데 동훈이 여기 있고 서준이가 저기 있냐? 몰라 서준이 저기 갔는데 갑자기. 진행해도 되나? 네. 그래. 서준이 버려야 되겠다. 자 이제 외적을 통해서 목표의 어떤 회전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회전은 쉽게 말하면 이 벡터를 대일과 함께 외적을 해주면 된다. 대일, 외적, 벡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여기 지금 F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 F라고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 아니면 이것을 그걸로 해볼까? 그래 그걸로 해보자. 쌤이 적어볼게.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똑같이 유체의 속도 v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다?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그리고 v는 u 더하기 v 더하기 w.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 알겠지? 이걸 행렬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행렬은 수학 2학년 2학기 때 배운대. 근데 다른 과학 교과 시간에 행렬을 다룬 적이 있나? 물리 시간. 그래 물리 훌륭하다. 자 그러면 얘 행렬을 한번 나타내보자. 어떻게 나타내? I. 야, 이게 대화가 되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라운드 X. 그래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라운드 g 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는 UV. 그래, UV W. 그럼 얘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배웠나? 가운데가 많이 예. 그래 하나씩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I 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라운드 Y 라운드 W 분의 라운드 W 빼기 라운드 분의 라운드 라운드 V. 이걸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혹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도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물리 시간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지 해버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제 세 개의 차원이 있는데 각 차원에서 첫 번째 I 차원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하려면 여기 I가 포함된 힘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 곱하고 빼기 곱하고 이것이 I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이해되나? 그 다음에 홀수 차원이 아니라 짝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짝수 차원이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행열에 대해서 크로스 곱하고 빼기 곱하고 해서 이 값이 여기 나오게 된다. 그럼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곱했으니까 그렇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 빼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 그래서 J. 그 다음에 또 홀수 차원은 플러스, 짝수 차원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홀수 차원이니까 얘 K, Z 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2 곱하기 2행열에서 곱하고 빼기 곱하고 하면 돼. 그럼 뭐가 나오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자 빼기 라운드 Y. Y 그렇지. 라운드 U. 이게 K. 자, 이 말이 어떤 말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I 차원, 즉 X축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즉 XYG, XYG라고 하면은 이 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꺼내볼게 3차원으로 이 차원에 대해서 이러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J hat, 즉 Y축 방향에 대해서 회전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만큼의 크기 혹은 방향을 가진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이 값은 크기고. 그러니까 Y축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지. Y 방향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 hat,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회전이나 아니면 이러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만큼 있지. 즉 두 벡터의 x, y, z 성분을 두 번씩 적어봐. 두 번씩 두 번을 반복해서 적어봐. 이게 표현이 좀 정확하겠다. 그 다음에 UVW, UVW. 자 그리고 양옆을 지워. 양옆을 지워. 그리고 여기서 앞에 보이는 2 곱하기 2 행이야. 여기서 크로스 이거 빼기 이거 한 값이 x의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이나 자 요렇게 이거 빼기 이거 한 개 이 y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기 이거 한 개 z 성분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것은 좀 편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홀수 차원은 플러스하고 짝수 차원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그러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두 번 써서 양옆을 지우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 x 쓸 때 이렇게 써 아니면 이렇게 써? 1번, 2번. 1분.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지 않나? 네? 네? 아니, 이 아닌가요? 이렇게. 2번 아니에요? 2번. 이렇게 써? 네. 자, 그럼 한번 진짜 손 들어보자. 자, 1번 이렇게 하는 사람. 오, 2번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구나. 아,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크로스 할 때 이거 빼기 이거랑 이거 빼기 이랑은 완전 다르잖아. 네.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x를 쓸 때 이렇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서 이걸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x를 쓰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다른 반은 한 명 빼고 다 이렇게 한다는데 x를 x 써봐봐. 이렇게 쓰나? 네. 그래.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당연히.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1번 시계 봐요. 2번 반시계 봐. 반시계. 반시계? 네. 네, 반씩. 이거 반시계 편하네. 맞네. x는 그래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방향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이해해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든 첫 번째 방법이든 똑같이 이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회전 운동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왜 회전 운동인지 보면 자, 대표적으로 이 차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즉 z 방향이 연직 방향이 회전축이 되고 그 다음에 xy 평면이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y xy 방향이 우리 지구에서 직평면이 되어서 어떤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 방향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플러스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마이너스라서 이 델 외적 v라는 값이 플러스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얘네 둘이는 이제 잠시 생각하지 말아보자. z 방향으로 회전만 생각을 해볼 거야. 즉 요거.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플러스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혹시 지난 시간에 했나? 아마 쓸 수도 있는데. 자 x, y에서 라운드 x는 플러스이고 라운드 v도 플러스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 방향으로 가면 따라 v가 커진대. 네. 그러면 빨라, 좋아요. 위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 또 다른 조건 x 마이너스 x로 가면 따라 v가 마이너스로 커지는 상황. 즉 요렇게 이런 상황도 얘가 플러스인 상황이겠지. 맞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입자를 이러한 장에서 유속 장에서 즉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여기 공기 입자를 뿅 하고 둬. 여기 공기 입자는 이 z축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까? 반씩. 그렇지. 여기는 유속이 느려. 여기 유속이 빨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즉 이러한 이제 벡터 장에 유체 입자가 회전 운동을 만들게 하는 요소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델 외적 v라는 값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 회전 운동은 그 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배울 와도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보자. 만약에 얘가 음수인 상황. 그래서 저 델 외적 v가 양수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얘가 음수라면,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음수라면 분모분자의 부호가 반대면 되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라운드 y가 플러스이면서 라운드 u가 마이너스, 플러스 y로 감에 따라 u가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알겠지? 플러스 y로 감에 따라 u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지. 똑같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하자. 자, 그러면 어떤 입자를 뒀어. 그럼 이 입자는 어떤 식으로 회전 운동할까? 반시계. 그렇지, 반시계 방향이지. 즉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음일 때 라운드 y가 플러스 라운드 u가 마이너스, 혹은 라운드 y가 마이너스 라운드 u가 플러스, 이 값이 음이면 될 외적 v는 양의 값이 되고,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될 외적 v가 양의 값이라면 그 회전 운동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걸 똑같이 반대로 앞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고 뒤에 있는 항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너희가 직접 해보면 아마 그 방향은 입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이제 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요 수식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빼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저기 와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5다5 와도 여기 요 수식인 거야. 이 수식이랑 여기 있는 수식이랑 동일하지? 그래서 이게 Z축 방향으로의 와도만을 지금 표현한 상황이고, 이게 사실 회전 운동이 꼭 Z축을 기준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될 외적 V는 어떤 벡터장의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게 플러스일 때는 반시계, 그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을 의미한다.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 판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요 수업에서는 조금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벡터의 회전 되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지막 이류야, 이류. 이 이류는 익숙할 걸. 아까 어디서 봤지? 맞아,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오일러, 그 다음에 이류항 여기서 봤었다. 요 항이랑 똑같아. 그치? 그러면 이류항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요렇게 표현이 돼. 대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고 여기다가 V 벡터를 내적하면 돼.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벡터의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호를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이제 맞아떨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앞에 두고 v를 뒤에 두나 뭐 이거나 똑같아. 델 t 내적 v를 해도 똑같아.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고. 자, 그러면 이류 한번 생각해보자. 이류. 왜 이류항이 될 것인지.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여기서 기압장으로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봤던 것과 크게 다르졌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축을 다르게, 물리량을 다르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여기 사람이 안녕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저위도와 고위도에 따른 온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볼게. 자, 여기 뭐 예를 들어 30도로. 그 다음에 여기 20도로 해보자. 너무 뜨겁나? 그 다음에 여기 10도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이류라는 벡터가 v 내적 델 t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델 t는 벡터량이잖아, 그렇지? 스칼라량의 델을 곱하면 벡터량이 되고,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가능해지고, 그럼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또 뭐가 된다? 스칼라량이 돼서 이렇게 크기만 나타나 있는 상황이야. 벡터의 표현 ijk 단위 벡터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요 온도장 등원선을 그린 상황이야. 이런 온도장에서는 지금 이 세 개의 항 중에 무엇만을 고려하면 좋을까? y만을 고려해보자. x 방향의 온도는 지금 쌤이 동일화됐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고, z는 지금 x, y 동서남북 차원만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무시하자.
자 그럼 여기서 저 표현의 결과 즉 v 내적 델 t는 델 t를 이제 뭐 x, y 치겠지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대 v 이렇게 y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지금 이 온도 장에서 몇이 돼? 뭐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y 방향으로 가면 따라 온도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음수야. 이건 변함이 없어. 그러면 v가 어떤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편의상 결과적으로 보면 편의상 나중에 얘기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를 미리 붙여줄게.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v가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보자. v가 플러스인 상황은 유체가 혹은 바람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어디 쪽으로? 아래 남쪽으로. 자, v가 플러스야. v만 생각해봐. v가 플러스. 아, 쪽. 북쪽으로 가겠지. 플러스 v는 북, 마이너스 v가 남쪽이잖아. 네. 그러면 v가 플러스인 상황이면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이야. 근데 마이너스 v라고 하면은 v가 플러스일 때 남쪽이 되고 아니 자 다시 v가 플러스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 v가 플러스야. 그러면 이 뒤에 건 마이너스야. 앞에 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이 전체가 뭐야? 플러스. 플러스인 상황. 즉 v가 플러스인 상황은 바람이 북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풍이 될 거야. 그렇지? 남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v 내적 델 t가 음의 값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양. 양이라 했지. 그래 쏘리. 그래 나도 말하면서 이상하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v 내적 델 t가 양의 값이야. 이게 남풍의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되지? 얘 입장에서는 어떤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나에게? 유입되는 거야. 따뜻한 공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지? 한랭이류라 해, 온난이류라 해. 온난이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v 내적 델 t가 양의 값이면 온난이류라고 얘기해.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보자. 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변함이 없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음수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v가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v가 음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v가 음수면은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유체의 이동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북풍이 되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북풍의 경우가 되겠다. 북풍이 분다면 지금 유체 유입이 어떻게 되는 거지? 시원한 공기가 유입될 거야?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거야? 시원한 공기 위에서 아래로 시원한 공기가 유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북풍 상황에서 시원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 마이너스에 v는 마이너스고 앞에 뒤에 요 라운드 y분 라운드 t도 마이너스. 그럼 이 전체 값은 뭐가 돼? 음의 값이 되겠지. 얘들아. 즉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v 내적 델 t라는 값이 음이라면 어떤 이류다? 한랭 이류가 된다. 이렇게 남풍이 부는 상황이라서 한랭 이류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플러스일 때 온도가 높아지는 온난 이류, 이 값이 마이너스일 때 차가워지는 한랭 이류로 표현을 하려면 이 이류항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앞에 붙였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류항을 이렇게 마이너스 v 내적 델 t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방향성을 잘 보고 이런 표현이 한랭 이류를 나타내는 건지 온난 이류를 나타내는 건지 잘 보고 이해해 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이류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벡터와 델 연산을 통해서 유체의 어떤 기울기, 그다음에 발산, 회전, 이류 거의 모든 유체 역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알아봤어. 그리고 어제 수업에서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 델 연산자가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전자기학에 좀 많이 쓰이는데 델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2학년 과정의 책에 찾아봐도 잘 없었는데 수업에서 이 델 연산의 어떤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델 연산이 또 너희가 뭐 전기공학이나 뭐 전자공학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나중에 또 델 연산자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델 연산은
중요하지만 쌤이 뭐 물리 수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했나? 조금 간단히 설명했다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아래에는 혹시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궁금해 할까봐, 예를 들어 선생님 이게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혹은 선생님 뭐 이렇게 벡터 외적을 3개, 3중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또 나오지만 여기 체크를 해두었으니 혹시 궁금한 사람 더 봐봐. 근데 유체 역학, 유체 지구과학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 수식을 유도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현상을 설명할 때는 기울기, 발산, 회전, 이류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삼중곱이나 이런 것들은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 94페이지에 있는 일체에 작용하는 힘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계와 해양에 작용하는 힘, 여러 가지 힘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거야. 뭐 있지? 압력 경도력 있고, 전장력 있고, 중력 있고, 만차력 있고, 무심력이나 원심력 있고, 그래 맞아. 그렇게 5가지 힘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PPT 자료를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쪽으로 해서 운동 방정식의 어떤 유도 과정과 그 결과를 얘기하려고 해. 3차원에서의 운동 방정식. 이 모든 5가지의 힘을 종합해서 각 X, Y, Z 각 차원에서 표현하는 방정식인데, 그걸 이해하면 아마 이 내용은 충분히 깊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교과서에 있는 것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 교과서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기 학습지 앞에 정리해놨으니 빈칸 아마 채워야 될 거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어떤 공간에 정육면체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최적을 가진 V를 가진 데타 V를 가진 어떤 유체가 있다. 그리고 이 유체의 질량과 밀도는 이제 변함이 없는 어떤 고정된 물리량이다라고 해보자. 자, 이때 이 유체의 동서 방향으로, 즉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A 그리고 힘 B가 있다. 이때 A 면에 작용하는 기압을 P라고 하고, 델타 X라는 위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B 면에 작용하는 기압을 P 델타 P라고 해볼게. 이때 힘이라는 것은 곧 기압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B면에 작용하는 힘 FB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때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A와는 방향이 지금 반대인,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자, 여기까지는 알겠지? 네. 자, 그리고 A면과 B면 사이에 거리 차이는 델타 X만큼 있는데, 이때 변한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까? 델타 P로 표현이 될 텐데, 이때 델타 P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때 이런 표현은 P의 변화를 X 방향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거기다가 변화량을 곱하면 되는 거다. 자, 이 표현은 사실 앞에 우리가 뭐 이 예시, 우리 점수를 가지고 했던 예시에서도 알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듯이 아래 있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아마 앞에 거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이제 X 방향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 즉 합력을 한번 구해보자. 자, X 방향 Fx는 FA 더하기 FB가 될 테고, 얘를 다 합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델타 P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델타 X로 이제 치환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때 델타 X, 델타 Y, 델타 P를 다 곱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지? 미소 최적이 되지. 작은 그 부피를 의미하게 될 테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델타 V가. 이때 양 옆에 이제 작은 그 단위 질량 델타 M을 나누면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의 의미는 뭐지?
가속도지. 그래서 A 방향으로의 x 방향으로의 가속도 AX는 여기서 델타 M을 나누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델타 M분의 델타 V 얘는 밀도의 역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때 델타 로우라고 뭐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제 밀도의 어떤 변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부피, 밀도, 질량, 부피, 밀도 이렇게 생각해요. 부피, 질량, 밀도. 자, 그래서 이 표현 아마 너희에게 굉장히 익숙할 거야.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x 방향의 힘. 아까 전에 우리 칠판에 여기 썼었다, 그렇지? 이게 뭐다? 동서 방향의, 즉 x 방향에서 작용하는 이제 기압 경도력의 표현이다. 이해되지? 근데 이게 x 차원만 있을까? 아니지. 여기 화살 표현은 x 차원만 표현했지만 사실 y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무슨 색깔까? 이렇게 z 방향으로도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전체 이 유체의 동서남북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해되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럼 이 세 개를 뭐하면 돼? 다 더해주면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 합력이 계산이 되겠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지금 묶어줄 수 있는 델 P, 즉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얘를 가지고 와서 더해주면 이 세 개는 합쳐서 델 P가 되고 그러면은 단위 질량당 총 기압 경도력은 마이너스 로분의 1 이렇게 묶여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빠르게 이해되지? 아까 한번 또 간단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 3차원에서 기압 경도력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뭐 혹시 뭐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쓰고 한 10초 정도에 넘어갈게. 넘어가도 되겠나? 그 다음 전향력 한번 볼게요. 전향력. 전향력은 우리 교과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자. 교과서에 조금 못하겠는데 이건 나중에 같이 몰아서 지적을 할게. 자, 먼저 왼쪽에 그림 가는 우리가 회전하고 있는 자전이나 공전, 여기서 이제 자전이 대표적일 텐데 자전하고 있는 지구계의 밖에서 즉 절대 좌표계에서 이 유체의 운동을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러면은 지구 반지름 대문자 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지구 자전 각속도 24시간에 360도 정도 도는 자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U를 동서 방향으로의 풍속이라고 하자. 이때 플러스 U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니까 바람에 이름을 붙였을 때는 서풍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 지구는 뭐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중위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풍, 편서풍 위도이기 때문에 편서풍대라서 플러스 U가 또 작용을 하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F는 편의상 단위 질량당을 생략해서 부심 가속도라고 하자. 엄밀히 말하면 A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F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구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관찰하는 그 절대 좌표계에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지구 자전 축으로 향하는 구심 가속도 F를 표현하자면 F 구심 가속도 어떻게 표현하지? R분의 V 제곱 혹은 또 V는 R 오메가를 써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 이렇게 구심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구계가 아닌 지구 외부에서 어떤 운동을 본다면은 R은 R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그 유체가 존재하는 위도대가 될 거야. 왜냐면 우리 지구는 구이기 때문에 적도일 때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R로 멀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즉 고위도로 갈수록 그 회전축과의 거리 이 R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작아지니 우리는 이 R이라고 하는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R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잖아. 그리고 V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때 앞에 있는 R 오메가 코사인 세타는 V는 R 오메가 이기고 이때 R이 회전축과 유체 사이의 거리니까 R 코사인 세타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게다가 우리는 뭘 고려를 해야 돼? 이 유체가 원래 운동을 하는 그 U 값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이게 우리 뭐 니들 때 다르겠지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걸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는 어떤 상황? 이 위에 그린 상황. 즉 지구계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근데 사실 이런 관측을 어디서 해? 우주에서 해? 아니면 지구에서 해? 그치. 지구에서 이런 대기의 어떤 흐름 그리고 뭐 기상 예보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구계 내에서의 유체의 운동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표현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져. 어떻게 되냐? 자 보자. 지표면 위에 관측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공기 덩어리가 지구 자전축으로 향하는 그 부신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즉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V에다가 뭘 고려하고 안 하고야? 이 R 오메가 코사인 세타지. 이게 결국에 뭐였어? 지구 자전 각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도 같이 지구 자전 각속도와 함께 돌고 있으니까 이 유체와 함께. 그래서 상대 속도를 고려하면 V에 R 오메가 코사인 세타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실제로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이 지구를 봤을 때 이런 지구 자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구 자전에 의한 운동을 이 유체의 흐름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얘가 뭐 예를 들어 쌤이 앞에 봐봐. 했어. 해서 이 공기가 여기가 고압대가 되어가지고 1m/s로 가고 있어. 근데 저 우주에서 외계인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봐. 저 많은 거고 하겠지. 근데 하는데 얘가 1m/s 움직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부산 위도 35도에서 자전 속도와 함께 보이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얘가 1m/s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밖에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겉보기 힘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겉보기 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심력 그리고 전향력과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힘 같은 구심 가속도이지만 어느 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1번처럼 보일 수도 있고 2번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뉴턴 제2법칙과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 위에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는 같이 돌고 있어서 못 느끼지만 이러한 힘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유체의 부신 가속도라는 것을 표현할 때 유체에 작용하는 그 고유한 힘에다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즉 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심력 그리고 부심력, 전향력, 요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향력의 공식은 G2에서는 그냥 전향력의 공식 정도를 얘기했다면 이 고급 지구과학에서는 전향력을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보다 깊은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F는 실제 가속도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측정되는 가속도, 그리고 이만큼은 원심력과 전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이것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원심력과 고리올리 힘이다. 자, 그리고 원심력은 무엇인가? 그러면 원심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전에 94, 95페이지에 있는 여기 밑에 정정되어 있는 거 있지? 요거 같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우리 교과서 94페이지에 보면 여기 B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라고 되어 있었을 거야. 맞나? 책이 한번 볼래?
기압의 크기라고 되어 있지. 얘를 힘의 크기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뒤에 있는 식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의 크기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는 이거는 약간 편집의 실수인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R 오메가 코사인 세타를 좀 무시해서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그림 가에서 쌤 학습지에는 쌤이 요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잘 편집해놨어. 그렇지만 교과서에 여기 뜬금없이 오메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얘를 없애줘야 돼. 분모에 오메가가 있으면 안 돼. 어? R이 없어? 아 맞아. 오메가를 지우고 R로 바꿔줘야 돼. 좀 실수를 했나봐. 경상북도교육청 그래. 어디구야? 찾아보자.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압력 용도력, 전향력 한번 살펴봤고 이제 원심력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원심력은 뭐 너희들이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냥 R 오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R 오메가고 여기다가 뭐 이제 계산해 주시면 원심력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중심 O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서 각속도 오메가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이 지점에. 직교 좌표에서 이 물체는 좌표 시간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R이라고 하는 것이 xi 벡터 더하기 y j x 벡터 더하기 y 벡터. 얘가 결국에는 x 더하기 y지. 자, 그러면 이때 시간에 따른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만약 원 운동을 하고 있다면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여기 있는 r과 세타를 고려하면 맞아? 이 x 제점 이게 x, y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를 하는 x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오메가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y 좌표는 r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되고 이때 세타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t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r은 반지름, 오메가는 각속도, 그리고 델타 세타만큼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자. 그리고 이 델타 t만큼 변한 속도를 델타 v라고 하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은 이제 원심 가속도 혹은 부심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쪽에 그림 한번 볼까? 자, 요 기본 세팅은 이해가 될 거야. R, 그 다음에 이 회전 가속도 오메가, 그 다음에 어떤 시간 동안 델타 t만큼, 델타 세타만큼 변하는 상황이고, 이때 처음 속력은 V, 나중 속력은 V 플러스 델타 V가 될 거야. 이때 V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 그 델타 V만큼, 즉 부심 가속도 요만큼 작용하겠지. 이렇게 부심 가속도만큼 델타 V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자, 그럼 이것을 좀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 결국 가속도를 구하기 위함이야.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각속력을 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때 V는 R 오메가고 dt분의 d 세타가 이제 오메가임을 고려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랑 여기 이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위에 있는 요거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 속도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절대값으로 표현했지만 이 방향은 중심으로, 바깥이 아니라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붙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 오메가 제곱을 구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벡터의 외적과 원운동의 특성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야.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서 한번 써먹어 보자라는 거야.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방향이야? Z축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는 지구 자전 그 각속도라는 벡터를 0,0,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맞나? 네. 이때 이 오메가가 지구 자전 각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크기도. 그 다음에 R 벡터. R 벡터가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X 방향의 크기가 R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크기가 R 사인 오메가 T라고 했고, 이때 이 평면상에 Z축의 성분은 없잖아. 이 R이라는 것이 XY 평면상에서만 존재하니까 Z의 성분은 0이다. 그럼 얘들아, 오메가와 R을 내적하면 지금 그 값이 뭐가 나와? 내적하면 0이 나오지. 요거는 체크해두자. 왜냐면 0 곱하기 요거 더하기 0 곱하기 요거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요거니까 0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선 속도 벡터, 이 V라고 하는 그 벡터가 오메가 외적 R로 표현이 되는데, 요것을 한번 행렬로 나타내 보면은 요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다. 여기 IJ 케이스고 오메가는 0,0,W 오메가. 그 다음에 R은 위에 봤었던 것처럼 이것을 XYZ 성분에 각각 대입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아까 행렬을 전개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나타나질 거야. 즉 I 방향으로 그리고 J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그 방향은 바뀌게 되겠지. 그 크기도 바뀌게 될 거고, X 방향으로의 속력, Y 방향으로의 속력, 그리고 그 어쨌든 시간에 따라 계속 얘는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V는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이거 대신에 자,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동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는 벡터가 R이라는 값이 R이라는 벡터가 요걸로 정의가 되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아까 했던 그 편미분 있지. 편미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기 대입을 해봤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X 성분,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여기 Y 성분, 이렇게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오메가 T 코사인 안에 있는 이 오메가 T는 어떻게 나오지? 미분할 때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R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여기 V 벡터, 그 다음에 시간분의 이제 어떤 이동 거리라 해야 되나? 시간분의 거리? 이 두 개가 같고 결과적으로 이 벡터로 표현했을 때도 이 두 개는 지금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메가 외적 R과 그 다음에 dt분의 dr V 벡터는 동일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알고 싶다? 힘,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V 벡터에 얘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분배 법칙으로, 아니 분배 법칙이 아니고 미분을 하고 안 하고 더하기 미분을 안 하고 하고, 요거 곱의 미분 알고 있지? 네.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될 거다. 그럼 이때 얘를 전개하면은 보자. dt분의 d 오메가는 지금 값이 존재할까 0일까? 시간에 따라 지구 자전 속도가 막 바뀌어? 아니지. 그래서 이 항이 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 오메가 곱하기 dt분의 dr. 이때 dt분의 dr 아까 뭘로 나왔어? 오메가 r이었지. 오메가 외적 r.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뭐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공식이니까 얘를 대입을 해보면은 삼중곱, 벡터의 삼중곱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그래서 A, B, C 세 벡터의 삼중곱을 하면은 혹시 이거 물리 시간에 어디서 했나? 이거 쌤이 대학교에서 외우는 방법은 A, B, C 백캡 이렇게 외우면 돼. 백캡 A, B, C 세 개의 벡터를 외적할 때 백캡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때 이제 뒤에 있는 두 개는 서로 내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적용하면 백캡 적용하면은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였잖아. 그러면 백캡 하면 B, A, C 빼기 C, A, B가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오메가와 R의 내적은 아까 뭐였어? 같은 성분이 서로 없으니까 0이 되잖아.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를 제곱하면 즉 둘 다 Z 성분의 오메가가 있잖아. XY 성분 전혀 없고 그냥 같은 방향으로 것을 내적하면 뭐가 돼? 그냥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A 벡터와 A 벡터를 제곱하면은 같은 방향이면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냥 방향이 같으면 코사인 0이라서 그냥 제곱을 하면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장황했지만 우리가 벡터의 외적과 어떤 원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원심 가속도 혹은 구심 가속도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게 벡터로 표현하면은 더 좀 정확한 방향이야.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의 표현에서 dt분의 dv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벡터라고 했어. 그러면 방향은 지금 뭐야? 마이너스 R 벡터라는 거지. 여기서 R 벡터는 뭐였어? 중심에서 밖으로 가는 방향이 R 벡터였지. 시간이 지나도 중심에서 밖으로 가는 방향이 R 벡터. 근데 마이너스 R 벡터라는 건 뭐지? 가운데로 가는 방향이야. 즉 이 힘은 뭘 나타낸 거다? 엄밀히 말하면 구심 가속도를 나타낸 거야. 구심 가속도. 여기는 쌤이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은 사실 그냥 방향만 반대인 거니 이렇게 얘는 지금 구심 가속도를 유도했던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리 얘기할게.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욕심이야. 그냥 선생님이 해보고 싶었던 거고 얘는 시험에 안 낼 거야. 알았지? 시험에는 안 낼게. 쌤이 아까 전에 뭐 벡터의 삼중곱 이런 거 안 쓸 거 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걸 유도하시오.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외적과 원동의 특성을 뭐 이용해서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을 유도하시오. 이런 뭐 문제는 안 낼 거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자. 다른 반에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할게. 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너무 쉬운 내용인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자. 이 설명을 조금만 줄였다면 여기까지 하고 딱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마운 게 1, 2교시 수업이었다 이거 그치? 예. 게다가 금요일이라서 너희들이 조금 되게 지치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뭔가 너희들의 눈빛이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아침 수업 잘 아마 없을 거야. 딱 20부 출력해 왔거든. 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대기에 작용하는 여러 힘 중에 어떤 거 배웠지? 전향력 또 압력 경도력 또 원심력 까지 배웠다. 쌤이 요 부분은 시험에 따로 내지 않겠다고 얘기했나? 그래요. 시험 안 낸다고 다른 말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은 정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요런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중력과 만류 인력.
중학교 교과서에는 심지어 중력과 만류인력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 왜냐면 그 둘이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해시키기 좀 어렵기 때문이지. 근데 중력과 원심력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르지? 중력과 원심. 중력과 만류인력. 만류인력은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자체고 중력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 그래 맞아 잘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 필수축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려는 R 오메가 제곱 이게 뭘까? 원심력을 나타낸 거고 여기 G 스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뭘까? 만류인력.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야? 뭐가 좀 아쉬워? 화살표. 여기 머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이 이렇게 원심력과 만류인력의 합이 중력으로 작용된다는 이 화살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교과서에는 만류인력과 중력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도 35도 부분에 있는데 만약 극지방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이 만류인력과 원심력 각각의 크기는? 원심력은 줄어들고 원심력은 줄어들 거고 만류인력은 그대로. 만류는 그대로고 그거는 지구 타원천. 지구 타원체니까 만류력은 증가하겠지.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은 다르다는 거 아마 G2 때 배웠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도 35도대에서 극지방으로 가면 그 질량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 더 몸무게가 무겁게 이제 측정이 될 거다. 근데 극지방이 갈 일은 없겠지. 저 위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적도 지점으로 가면? 몸무게가 가벼워지. 몸무게가 가벼워지겠지. 맞아. 가벼워지. 자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중력과 만류력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G2 때부터 존재한다. 그 내용 이렇게 너희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마찰력도 마찬가지로 유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특히 뭐 해수도 있겠지만 대기에 우리가 G2 과정에서 한번 배워봤을 거야. 그 마찰력을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이것에 따라서 지상풍이냐 아니면은 그다음에 저기 위에 뭐 경도풍이나 직윤풍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마찰력을 고려하고 안 하고의 경계가 되는 층을 우리 뭐라 했지? 자유대기. 자유대기. 그 위를 자유대기라고 그 경계층을 그냥 대기 경계층이라고 했어.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다른 힘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고려를 해줘야 할 정도다라는 높이까지의 영역을 우리 대기 경계층이라고 보고 이 두께 혹은 높이를 몇으로 잡았지? 약 10km. 10km. 혹시 또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 1km. 맞아. 1km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그 밑에 그 더 위에는 이 마찰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유대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지상풍과 또 상층풍을 구분해서 또 알아보기도 했을 거야 너희가. 나중에 우리 여기 책에서도 마찰을 고려했을 때 안 했을 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뭐 마찰력을 이제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너희가 물리 시간이든 뭐 중학교 때든 다 공부를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 K는 마찰 계수, 그다음에 여기 U와 V는 수평 방향, 이제 동서남북 방향의 유속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 알겠지? 그 유속의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여기 마찰 계수의 그 크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적어놨는데 굉장히 작아.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5승, 10배 정도 커도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서 그 크기는 다른 힘에 비해서 사실 좀 매우 작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97